예산 삭감해드리겠다고 기대하라고 자,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질의 시간입니다.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하시는 의미나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그 태도를 좀 무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부탁드렸고요. 여기는 무슨 종편에서 하는 토크쇼도 아니고 편의점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 앞에서 지금 행정각부의 장인 국무위원이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매번 얘기하는 거 보면 정치인들보다 더 심한 정치적 원사를 사용해 가면서 어떻게든 정치적 갈등의 소재를 만들려고 하고 그 워딩이 또 언론에 나가고 하는 것을 즐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자꾸 습관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기관장분들 보세요. 그런 태도와 그런 어투와 그런 자세로 답변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본인이 뭐 혼자만 탁월하고 특수하고 똑똑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본인의 자유니까 할 말은 없지만 발언의 내용도 잘 보시라고요. 지금 박용진 의원이 잘 지적하셨잖아요. 제가 전에도 많이 확인했죠. 법무부 장관은 분명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다.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기관을 감독하는 자리에 있다. 근데 말씀하는 거 보면 이게 검사의 대표자인지 검찰이 이게 수호자인지 국민을 대신해서 검찰을 감독하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태도를 보이시는 때가 많단 말입니다. 자,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법이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활비 등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 집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제가 자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네. 검찰에서 판결 취지에 따라서 집행 판결의 취지대로 잘 집행 공개되고 있다. 네. 예, 일단은 지금 2017년 1월부터 뭐 5월까지의 증빙 자료가 다 없어져 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그때 뭐 책임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뭐 2개월이 지나면 폐기하는 지침 같은 게 있었던 거 뭐 그런 거와 상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취지의 답변하신 적이 있죠. 지침이라기보다 그 당시 상황에서 예. 교육달 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게 또 월별이에요. 예, 월별. 지난번에는 분명히 속기록에 지침이라고 예, 했고 두 번. 2개월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교육 자료였다고 이게 합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잘 확인해보고 하셔야죠. 교육 자료가 그러면은 애초에 법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거였다면 지금 제가 확인해보니까 2017년도에도 예산 집행 지침이나 또 기재부에서 내린 예산 집행 지침, 감사원에서 내린 특수활동비에 따른 계산 증명 지침 이런 거 다 시행되고 있고요. 법무부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다 하고 있다라고 이영렬 검사 행정소송 판결문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장부까지 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 기록해서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법원 판결에서 과거에 확인이 다 됐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뭐 휘발이네 아니네 뭐 이런 얘기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그 상호하고 뭐 그 결제금액 가린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판결 취지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법무부가 여러 번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특활비는 그게 영수증하고 관계없고요. 그거는 업추위를 말씀하시는 네. 거였습니다. 아직 뭐 특활비 업무 아니 그거 추진비 섞어서 얘기가 얘기하니까 제가 모아져 분명히 지적을 해야 있으니까 되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지를 잘 알면 예.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 내역 답변을 기회를 안 주시면 또뭐 답변을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을 아니, 지적하는 자.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아니, 그동안에 말씀을 좀 답변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예.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최강욱이네. 위원장님, 전 이거는 항의를 드릴 수밖에 이거 봅시다. 없습니다. 예, 저는 해당 이거 항의 드릴 수밖에 음식점을 없고요. 네. 음식점의 이 얘기 상호하고 제가 결제 사과 안 하면 금액을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이 얘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들었던 얘기고 국민들이 다 들어서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응?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최강욱 의원님한테 그런 음식점에 얘기 들으니까 대한 진짜 이상합니다. 저렇게 꼭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럼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족거리는 거 국회의원이 보이니까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갑질하라고 거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질이 아니라 지금 질문을 하는데 자꾸 딴소리하면서 시간 보내는 아니 거잖아요. 갑질하면서 자기 막말하는 게 그게 질문합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판결 질문하세요. 취지에 따라서 음식점의 상호와 결제 내역을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판결의 취지에 맞게 법무부는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휘발됐다고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것처럼 오도하지 말라라는 식의 법무자료를 낸 적이 있죠.
보도자료를. 위원님 지금 특활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 업추비 얘기하는 추진비. 거예요? 업추비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 그 부분이 오래돼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호와 결제 금액을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판결의 취지대로 맞다라는 법무부 보도 자료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딴 얘기 답변하지 마세요. 딴 얘기가 아니라 그건 맞죠? 그렇게 그렇게 검찰이 맞아요? 그렇게 내지 않았습니까? 판결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공개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이 그렇게 공개한 판결의 것으로 취지에 알고 따라서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 판결 읽어줄까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다.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음식점의 경영 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익도 없다. 그래서 판결 취지에 따라서 상호와 결제 시각을 가린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예. 거는 지금 판결의 취지의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도 애초에 특활비와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항소유서 제출했다가 나중에 일부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법무부가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1심에서는 계속 없다고 했다가. 그 법무부 박범계 그 장관이 있던 법무부입니다. 아시죠? 아니 그럼 왜 그러니까 저한테 법무부 따지는지? 장관으로서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공개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묻는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 얘기대로 그렇게 떳떳하게 잘하고 있고 투명하게 잘하고 있으며 지금 판결의 취지대로 얘기처럼 그 정파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항상 주장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던 거 다 공개하면 되잖아요. 왜 공개를 제대로 못하고 판결 취지도 왜곡하면서 지금 뭐 업무 추진비냐 특활비냐 그거 지금 말장난하자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섞어서 여기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애초에 이 예. 판결이 이렇게 나온 취지가 뭐예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응? 감사원장님, 이 특활비를 가지고요 법원에다가 이렇게 판결이 소송이 제기되고 이렇게 한 취지가 예산의 투명성, 공공성, 집행에 관한 공정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뭐 기본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여러 번 부탁드린 것처럼 제대로 이걸 하고 있는지만 확인하셨어도 이렇게 판결까지 가서 지금 공개를 제대로 하냐 안 하냐는 그런 논란이 좀 없을 거 아닙니까? 자, 정리해 주십시오. 뭐 특수활동비는 예산 편성 목적 자체가 긴밀성에 관련된 국가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감사 차원에서 일일이 확인한다는 건 상당히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업무 추진비는 좀 별개의 차원입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판결 취지대로.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방차관도 이와 유사한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보십시오. 질의 답변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또 질의 답변이 유독 덜컥덜컥 매끄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질의하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우리 정부 부처 관계자나 같이 한번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깐죽거린다 이런 용어들은 지극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 김영배 위원님도 그게 적절하다고는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약간 신상 발언을 주시라니까요. 설명 드릴게요. 네, 신상 발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깐족거린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비속어가 아니에요. 국어사전에 있는 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고 짓궂게 달라붙어 계속 짓거리다. 지금 비속어면은 여기에 비속어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이미 여러분들 다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 본회의장에서 이미 대정부 질문한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오가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제가 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행정각부의 장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에 와서 발언하는 태도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뻔히 알면서 특유의 그 말꼬리 잡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업무 추진비냐 특활비냐 그게 핵심이 아니었죠. 판결의 취지대로 상호하고 결제 금액을 가리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물어보는 것인데
답변이 궁에서인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느닷없이 딴소리를 하면서 자꾸 끼어들고 얘기하는데 이런 태도가 지금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으시고 제가 그래서 참다 못해서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또 막 엄청나게 잘못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막 말씀하시고 그게 이렇게 동료 의원의 의견을 폄하하시고 무슨 경강부에 어쩌고 하시는 바람에 결과적인 파행을 일으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찰도 안 하시는 분이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좀 품위 있는 회의를 위해서 정도껏 하십시오. 아니 정도껏. 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왜 또 정도껏 끼어들어가지고 하시라고요. 그 정도껏 끼어드십시오. 예. 왜 지금 제 시간에 얘기하는데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같은 거 할 때 아까도 그러잖아요. 우리 이탄희 의원 1분 하겠다 그러면 딱 1분만 하라 그러고 다른 의원님 아까 여당 의원님 나도 1분만 하겠다고 하니까 3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나는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게 진행하고 있다. 아 이거 숫자로 써 있잖아요.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아이고 예. 논리에서 부족하면은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고 아까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예. 다 하셨습니까? 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훌륭하신 분이고 예. 아주 주관이 뚜렷하시고 원칙 확고하시다는 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그렇게 기억하실지 말씀 안 모르겠지만 하셔도 됩니다. 초선 의원 때 제가 봤던 위원장님의 모습은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야, 그러니까 김영배 의원도 정말 가르치려고 들고 최강욱 의원도 공정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예. 아니 뭐 그 남한테 의원도 하시면서 위원장님 소리 듣기 싫습니까? 님자 붙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기에 난전이 자제해 주셨으면 아닙니다. 좋겠습니다. 그래요. 발언에 최강욱 끼어들지 의원도 마세요. 자제하십시오.